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1만 3,36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2만 1,237명, 완치 58만 3,676명으로 집계되어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6,52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 수준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터키에서 실시한 임상 3상 결과 91.25%의 효능을 보였다고 터키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시노백은 인도네시아에서도 4천만 회분을 보유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터키 정부는 임상 3상에서 참여자 1명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미열과 약간의 통증, 피로감이 동반하나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터키 보건당국은 지난 9월 14일부터 자원자 7천여 명을 상대로 시노백에 대한 임상 3상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효능 보고는 이 가운데 1,322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 결과입니다. 터키 보건장관은 시노백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세계가 초기 유행 때처럼 다시 국경 차단과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 잉글랜드 남부에서 지난 9월 중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 표면에서 변이가 일어나 인체에 쉽게 침투해 기존 코로나19보다 최대 70%까지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변종 코로나 발생 국가는 17개국에 이릅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발견됐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나왔으며 북미 캐나다에서도 확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개국 이상이 영국발 입국을 금지했으며 영국 외에도 인근 국가로 국경 차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국에서 출발한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인도네시아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코로나19 신속대응본부의 회람문을 통해 발표했으며 이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시행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의 영국발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는 최근 영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외에도 유럽 지역 및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직항 또는 외국 환승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출발 국가에서 받은 PCR 음성 진단서를 제시해야 하며 결과지는 출발 전 최대 48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한국 출발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특히 모든 입국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PCR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국민은 정부가 마련한 별도의 격리시설에서 도착일로부터 5일간 격리하며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자기 비용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즉, 코로나 결과가 음성이라도 외국에서 입국했을 경우 5일간 격리를 의무화한 것이며 이는 키타스나 키탑 소지자도 적용됩니다. 또한 5일간 시설 격리 이후 9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되어 총 14일 격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8일까지 규정돼 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으로 반입된 쓰레기 컨테이너 79개를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선진국으로 반송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4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는 위험하고 독성이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송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해당국 대사관들은 쓰레기 컨테이너 반송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산림부, 무역부, 산업부, 재무부, 관세청, 경찰의 합동조사를 통해 유해 폐기물이 가득 찬 컨테이너 107개를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내년 1월 중 79개를 먼저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8개의 컨테이너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반송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레기 컨테이너가 바젤 협약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 24종류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자 선진국들이 각종 쓰레기를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몰래 수출하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9년 자카르타 인근과 수라바야, 바탐성 항구에서 컨테이너들을 조사해 2,000개 이상 쓰레기 컨테이너를 적발해 순차적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혁신 기업의 아이콘인 고재기 인도네시아 상장 상업은행인
자고은행의 주식 18%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고잭의 추가 출자 금액은 2조 2,500억 루피아로 하나로 약 1,759억 5천만 원이며 주식 보유 비율은 22%로 늘어났습니다. 공유 차량 서비스로 등장해 100억 달러 이상 가치를 뜻하는 스타트업 유니콘의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선 고잭은 차량 공유를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담은 슈퍼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슈퍼앱이 된 후 결제, 대출, 보험, 투자로 이어지는 파이낸셜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출자도 핀테크 서비스 확대가 목표로 알려졌으며 고잭 플랫폼에서 자고은행의 계좌 개설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나쿠 지역 인구 9,500만 명의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잭은 이번 추가 출자로 나쿠 지역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 잠재 수요를 발굴, 영역을 넓히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과 인도네시아 간 물류 연계성을 확대하고 현재 진출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프로볼링공항의 보세 창고 건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동부자바는 인도네시아 제2의 경제 권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 프로볼링공항은 인근 수라바야 항체선 증가에 따른 대체 항만으로 보세 창고 등 물류 인프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인도네시아의 유력 물류 회사와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와 함께 내년 2월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2월에는 보세 창고 건립을 완료해 본격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인프라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해당 합작법인은 보세창고 운영과 함께 내륙 운송과 항만 하역에도 참여하고 향후 냉동창고, 신규 항만 개발 운영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하여 지난달에 나셔널대학교의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코리아 코너를 개소했습니다. 코리아 코너 사업은 한국의 선진 IT 기술이 접목된 한국복합 홍보관을 해외 현지 주요 대학, 도서관, 지역문화센터에 설치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으로서 인도네시아 교육기관에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하사누딘대학교, 디누스대학교에 이어 5번째로 설치됐습니다. 나셔널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 위치한 코리아 코너는 한옥을 기본 컨셉으로 하는 2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됐습니다. 먼저 인포존은 마당처럼 오픈된 공간에 한국어 및 문화 코너, 관광 코너, 유학 코너를 설치하여 관련 도서 및 DVD 등 다양한 자료가 구비하였으며 멀티미디어 룸은 55인치 TV, DVD 플레이어 및 개인별 헤드셋을 설치하여 한국 영화 감상, 소규모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진행된 개소식에서 김용훈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과 나셔널대 총장은 코리아 코너 개소를 축하하며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는 축사를 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코리아 코너의 한국 관련 서적과 시청각 자료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상대리 여행 이벤트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에 따르면 코리아 스탬프 투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가상대리 여행 이벤트가 인도네시아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관광공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가 대신 여행해드린다며 지난달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1215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당첨자 30명이 한국에 가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 먹고 싶은 음식, 예전에 여행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곳 등을 적어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유튜버 에르나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인 유튜버 루디 오빠가 당첨자들의 방문 희망 장소를 대신 여행한 뒤 두 편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이달 24일과 25일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 첫 편에서 이들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고 한류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경기도 파주 카페에서 드라마 패러디를 한 뒤 서울 홍대에서 연예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전망이 좋은 여의도 고층 식당에서 식사하고 향수 만들기 체험 후 한강에서 요트를 타고 야경을 즐겼습니다. 변정석 관광공사 자카르타지 사장 직무대행은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 여행 욕구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여행을 위한 적금 상품이 나올 정도로 한국 여행이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에 예정된 20세 이하와 17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2021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세 이하 월드컵과 10월 페루에서 개최 예정이던 17세 이하 월드컵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파는 인도네시아와 페루는 2023년 대회 개최권을 이어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회를 2년 연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월드컵과 달리 20세 이하와 17세 이하 월드컵 대회는 2년마다 열립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이 개최 연도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확산 여파로 2년 미뤄진 것입니다. 피파 측은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